자, 개념 통달 수학 하파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하파트로 우리가 넘어와서 이제 다시 개념 1을 들어가는데,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집이나 기본서나 이런 것들 보면 상파트나 하파트에 대한 그 구분이 다 달라요. 다 달라서 우리 오비스톤 강좌에는 상파트를 상중으로 나눠놨고, 이제 하파트는 여기 집합부터 하파트로 만들어 놨으니까, 자,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자, 첫 번째는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, 이 집합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쉬운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아주 어렵지 않을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첫 번째 집합과 그 다음에 명제, 이렇게 함수 이렇게 넘어가는데, 처음에 좀 쉽게 들어갔다가 이제 명제 지나고 함수 지나고 하면 조금씩 이제 어려워질 거니까, 우린 첫 시간인 만큼 오늘은 아주 부담 없이 그냥 집합은 이런 거구나,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. 알겠죠? 자,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개념 1번의 개념 제목은 집합과 원소에 대한 얘기니까 집합이 뭐고 원소가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자. 자, 집합부터 가볼게. 자, 집합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, 일단. 그죠? 집합의 뜻은 뭐냐면,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,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. 자, 우리가 요거를 집합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집합의 뜻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 어딘가에 다 들어있을 거니까 우리 여기다 표시 좀 해볼게. 일단 만족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고, 주어진 조건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. 요 두 가지가 포인트야. 자, 집합이 되려면 다시 뭐라고요?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. 요런 얘기입니다. 자, 저 분명이라는 말이 이런 걸 뜻해. 자, 예를 들어보면 자, 6의 약수의 모임. 자, 이런 집합이라고 하자. 그럼 6의 약수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지. 6의 약수 뭐 있어? 그렇죠. 1, 2, 3, 6. 그렇죠. 음의 약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6. 이렇게, 그죠?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다. 그런 걸 우린 집합이라고 부른다.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이런 거 큰 수들의 모임, 뭐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해보자.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큰 수라는 게, 이 크다라는 게 조건이잖아. 그지? 근데 이 크다라는 조건은 이 조건에 의해서 분명히 대상을 할 수가 없죠. 왜냐면 크다면 얼마나 큰 거야. 누구보다 큰, 10보다 큰, 100보다 큰 이런 어떤 조건이 더 분명히 있어야만 할 수 있지, 그냥 큰 수들의 모임이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이거는 집합이 되지 않는다. 이런 얘기야. 이해갔어요? 오케이. 자, 그랬을 때 우리 이런 녀석을 집합이라고 부르고, 그 집합을 만족하는 이 대상들 있잖아. 이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? 네, 원소라고 부르는 겁니다. 됐어? 그래서 집합은 뭐다?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, 그걸 집합이라고 하고, 그 집합의 대상이 되는 녀석들, 이 집합의 대상이 되는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? 네, 원소라고 부를 거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이해가죠? 네,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. 자, 이제 우리 수학에서 이 집합과 원소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, 집합은 앞으로 대문자로 표시할 거예요. 대문자.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를 하게 되고, 여기 원소는 소문자로 표시를 하게 돼. 소문자로 표시를 하게 돼서 이렇게 나타내면 돼. 자, 어떤 집합 A가 있다. 근데 이 집합 A가 뭐다? 6의 약수의 모임이다. 6의 약수야. 집합 A가 6의 약수의 모임이다. 이렇게. 이걸 집합 이제 A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. 괜찮아요? 이렇게 만들 수 있고, 요걸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. A는 요게 바로 집합기호입니다. 집합기호. 요 중괄호 같이 생긴 거. 이렇게. 그럼 우리는 A가 6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, 사실은 1, 2, 3, 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. 그죠? 이렇게 쓸 수 있지만,
요거 이제 예를 들은 거고, 우리가 보통 집합을 표현할 때 요 안에 원소 자리에는 뭘 쓴다고? 네, 소문자를 쓴다고. 자,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. 집합 A 자리에 알파벳 A, B, C, D. 자, 이렇게 들어가면 원소의 개수 몇 개? 4개. 그렇죠?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A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됐어? 그래서 이 집합 A 안에 원소가 들어있다, 들어있지 않다도 우리 수학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,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, 집합 A에 소문자 A라는 원소가 만약 들어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요. 이렇게 뭐 이상하게 생겼죠. 삼지창 같이 생겼나요? 그죠? 이렇게 생겼어. 왠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막 악마가 뭐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, 자, 어쨌든 이러면 무슨 뜻이라고? 집합 A의 요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가 된다, 이런 뜻이고, 원소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A는 집합 A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,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이게 집합과 원소의 표기 방법이다. 되겠어요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용어 소개하는 겁니다. 오늘은 용어. 자,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죠.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. 집합인 것은 1번 작은 자연수의 뭐? 작은 자연수의 뭐에? 분명하다, 분명하지 않다? 분명하지 않다. 얼만큼 작다는 거야? 모르잖아, 그죠? 그 다음에 2번 우리 반에서 혈액형이 A형인 학생들의 모임. 대상이 분명하네, 그죠? 요거는 집합이 맞네. 자, 요거는 집합이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0에 가까운. 요것도 명확하지 않죠, 그죠? 분명하지 않지? 얼마나 가까운 거야? 0에 가까우면 0.1이야, 0.01이야, 0.001이야 모르는 거잖아, 그죠?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기 때문에, 자, 저거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. 그 다음 4번을 보니까 아름다운이래요. 아름다운.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? 그리고 도대체 아름다운 게 뭐야? 분명하지 않지, 이거는, 그죠?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. 그 다음에 5번째도 마찬가지죠. 인기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하겠어, 그죠? 예를 들어 뭐 팬레터를 100통 이상 받은, 아니면 뭐 팔로워가 100만 이상인,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있으면 좋지만 그냥 인기가 있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죠.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, 이거지? 자, 두 번째도 한번 보자. 자, 두 번째 문제 보니까 11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. 11보다 작은 홀수, 그 홀수들의 집합을 A라고 하겠다. 자, 그러면 우리 써볼까? 11보다 작은 홀수, 대상이 분명하죠, 그죠? 분명한 대상 한번 얘기해 보세요. 뭐 있어? 11보다 작아야 되니까. 그렇죠. 1, 3, 5, 7, 9. 요 정도가 있겠네, 그죠? 11보다 작은 홀수. 이 녀석들을 원소로 갖는 게 바로 누구다? 집합 A이다. 요런 소리죠. 네, 요런 뜻이네. 자, 그럴 때 봤더니 옳지 않은 것을 뭐로 고르시오? 이렇게 돼 있거든. 1번. 1은 A의 원소이다. 맞죠? 여기 들어있으니까. 그 다음에 2번. 3도 A의 원소이다. 맞고요. 그 다음에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. 맞고. 그 다음에 9는 A의 원소가 아니다. A 원소 들어있는데, 그죠? 요거는 틀렸죠. 요거 틀렸죠. 그 다음에 5번 11은 A의 원소가 된다. 요것도 틀렸다. 이것도 아니다, 그죠? 보면 9는 원소가 되고 1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원소가 안 되고 얘가 오히려 이렇게 돼야 맞는 거겠지, 그지? 그래서 틀린 녀석은 4번과 5번이다. 이렇게 찾는 겁니다. 됐나요? 첫 번째 개념에서는 간단하게 집합이 뭐고 원소가 뭔지, 그리고 집합과 원소는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다. 괜찮죠? 네. 자, 정리하시고요. 우리 또 다음 개념에서 다음 내용 또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